세계가 주목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인도에서는 한국은 이제 한물간 나라라고 말해왔죠. 한국은 이제 쇠퇴하는 나라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고작 이내지 3%대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인도의 대표 경제 채널 기자로서 저는 한국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무시했던 인도 기자, 결국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택시기사,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기술력. 제가 알던 한국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중국에 밀려 쇠퇴하는 나라다. 제 손가락이 자신있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인도 최고의 경제 채널 NDTV에서 5년째 일하는 라울 샤르마입니다. 제 기사는 언제나 화제를 모았죠. 특히 아시아 경제 분석 칼럼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훌, 새 프로젝트야. 한국 경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작은 반도국가에 무슨 특집까지? 편집장님,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이미 성장이 정체됐잖아요.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취재해야 할 포인트야.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헤치고 인도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분석해봐. 내심 실망했습니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7%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고작 이내지 3%대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가르침을 받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훌륭한 기회구나. 그 나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곳이야. 답답했습니다. 9세대 경제학자들은 왜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아버지, 이미 한국은 정점을 지났습니다. 삼성도 애플과 중국 기업들에 밀리고 있고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 한국을 판단하지 마라.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이미 수많은 경제 지표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마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쓴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인도의 성장,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다. 한국의 고령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다. 반도체 산업마저 위협받는 한국, 대안은 있는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취재로 한국의 붕괴 조짐을 파헤치고 인도의 밝은 미래를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죠. 가방을 싸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인도에게 경제적 교훈을 준다니.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취재로 인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례라는 것을.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환이 어떤 방향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적이었죠.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자동 출입국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무인 기계에 여권을 대자 몇 초 만에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뭐지? 인도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옆에서 공항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인도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짐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둔 대로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교통체증으로 서울 도착까지 최소 2시간은 걸릴 거라 예상했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놀랍게도 기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명동의 롯데호텔로 가주세요. 인도에서 오셨군요. 비즈니스차 방문하셨나요? 대화를 나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주변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죠. 교통체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경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기자시군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셨나요?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죠. 당신 나라는 이제 쇠퇴하고 있어요라고요. 발전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워합니다.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1시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이라니. 제 예상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호텔 체크인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로 모든 절차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정체된 나라의 모습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 밤이 되자 도시는 빛의 바다로 변했죠. 노트북을 열고 제 메모를 살펴봤습니다. 인도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들. 그런데 방금 본 현실은 이 숫자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는 한국과 숫자로 본 한국이 다르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첫날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한국의 약점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첫 방문지였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모든 것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귓가에 울렸죠. 내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 한국을 판단하지 마라.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든 나라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수원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앞에 섰을 때 솔직히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삼성, 이제는 애플과 중국 기업들에 밀리는 회사 아닌가. 로비에 들어서자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삼성의 역사와 혁신적인 제품들이 흐르고 있었죠. 라울 씨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내를 맡은 김지원입니다. 삼성 홍보팀의 매니저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최근 중국 기업들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질문부터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김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신과 기술력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생산 시설을 관람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경이로웠습니다. 로봇들이 실리콘 웨이퍼를 정교하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 공장에서 만드는 3나노 반도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아직 따라올 수 있는 경쟁사가 없어요. 김지원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TSMC도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미래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퀀텀 닷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 기업들은 매번 더 강해졌죠. 취재 중간에 삼성의 배터리 기술 연구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도의 IT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 그리고 대규모 제조업의 효율성은 한국의 강점이에요. 점심시간 삼성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무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됐지 않나요? 인도는 7%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장률만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은 자연히 낮아져요. 중요한 건 생산성과 혁신입니다. 하루 종일 삼성을 취재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오늘 본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전략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다. 인도의 IT 산업은 서비스 중심인 반면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에 강점이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시장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는 기업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 속에서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대문 시장이 좋을까요? 광장 시장이 좋을까요? 호텔 프론트에서 물었더니 직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가보세요.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광장 시장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수많은 상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활기찬 목소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뒤덮인 떡이었죠. 이게 뭔가요? 떡볶이야,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지.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죠. 정말 맛있네요. 얼마인가요? 외국에서 왔으니 서비스야. 카메라맨에게 이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의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외국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다니.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상인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죠.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체감이 어떠세요? 한 의류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를 넘어왔어요. IMF 때는 더 심각했지만 이겨냈잖아요.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동료 카메라맨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도였으면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분실물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상인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외국인 기자 아니세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이거 손님 거죠?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죠? 광장시장 떡볶이 파는 할머니가 주워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외국인 기자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습니다. 한 원도 빠지지 않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군요.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남의 물건은 남의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늘의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경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죠. 인도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신뢰가 경제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메모했습니다. 정직함과 신뢰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다.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취재 닷새째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동료 카메라맨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라훌, 이거 봤어? 지금 인도 전역이 난리야.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인도 최대 뉴스 채널의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IT 엑스포에서 한국 기업들, 인도 IT 기업들 완벽 제압.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IT 기술 박람회에서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주요 IT 기업들을 모든 부문에서 압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인도 최대 IT 기업들이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기술, 양자 컴퓨팅 등 모든 핵심 분야에서 훨씬 앞선 기술을 선보였다는 내용이었죠. 스마트폰을 더 살펴보니 인도 SNS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는 한국을 배우자 해시태그가 인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에는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인도 젊은이들의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NDTV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라훌, 상황이 심각해. 우리 방송이 즉시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특집 보도를 시작하기로 했어.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 바로 송고해. 하지만 편집장님, 원래 기획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거였잖아요. 기획 변경이야. 지금 인도 전역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어.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야. 통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취재 일정은 오늘 한국의 중소기업 방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인도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죠. 현지 도착 후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베이징 소식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인도의 IT 산업은 세계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코딩 실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는 시스템 통합 능력이 중요하죠.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인도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훌, 너 현장에 있으니 더 잘 알겠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어.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빛으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인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도와의 시차 때문에 아버지는 막 기상했을 시간이었죠. 라훌, 웬일이니? 취재는 잘 되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니? 말문이 터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삼성의 기술력, 완벽한 교통 시스템, 현금 없는 사회, 정직한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정신.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한국이 성장이 둔화되었고 GDP 성장률도 인도보다 훨씬 낮은데 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인 거죠?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사회적 인프라, 기술 혁신의 깊이. 이런 것들은 단순한 GDP 성장률로 측정할 수 없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너는 진정한 기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기사 원고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쓴 내용과 지금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나는 인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자인가 아니면
한국을 몰랐던 사람인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죠. 지난 5년간 저는 아시아 경제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항상 인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인도의 성장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의 약점을 부각시켰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객관적 저널리스트인 척했지만 실상은 애국심에 사로잡힌 선동가에 불과했던 걸까요? 밖으로 나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 깨끗한 인도와 도로. 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영어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해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제목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는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발견의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취재 마지막 날 인도 NDTV 본사와 생방송 연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편집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라훌, 한국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은 그걸 원해. 특히 한국의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을 강조해. 메일을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분명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것만을 부각시키는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생방송 3분 전 마이크를 조정하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스튜디오와 연결되었습니다. 편집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라훌 기자,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 결과를 들려주세요. 한국 경제의 어떤 약점들을 발견했나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의 기업들과 시장,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이라 편집장도 말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인도보다 낮지만 그들의 경제는 질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화면 분할로 편집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송을 빨리 끝내라는 지시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인터넷 속도,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라훌 기자, 한국의 약점은 없었나요? 고령화 문제나 청년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고령화는 심각하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인도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입니다. 편집장이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라훌 기자, 귀중한 보도 감사합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곧바로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격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약점이었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기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너 때문에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SNS가 난리야. 통화를 마치고 인도 SNS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편집장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라훌 기자가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고맙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뜻밖의 반응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온갖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응원 메일, 인터뷰 요청, 그리고 몇몇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죠. 라울이 한국에 세뇌됐다. 애국심이 부족한 기자다. 인도를 배신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다니. 편집장은 여전히 저에게 냉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복도에서 저를 지나치며 인사도 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양심은 깨끗했으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취재로 얻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점과 단점, 인도가 배울 점과 경계해야 할 점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방송국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라훌,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아마도 징계 통보겠지요. 한국 특집 시청률이 우리 방송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 알고 있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편집장도 이제 인정했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 특히 젊은 시청자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시청률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방송 이후 NDTV의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야. 그가 보여준 것은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정책과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여 인도의 발전 모델에 접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이었죠. 내 보도가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어. 이게 바로 진정한 언론의 힘이지. 그날 저녁 아버지와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론인이 된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보도하는 것. 그게 언론인의 사명이 아니겠니? 비록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한국을 비난하려고 했어요.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직접 보니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단다. 모든 나라는 배울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지. 다음 날 새로운 기획을 위해 편집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의견을 존중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특집은 뭐가 좋을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취재해볼까?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인도 기술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에 대해서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인도와 한국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 타이핑을 시작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한 곳, 진정한 기자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한국인들은 강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오늘 인도 기자의 한국 체험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또 다른 외국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여정.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